(54명의) 여고생이 열차에 투신하여 집단 자살했습니다. 전대미문의 이 사건에 일본 열도는 패닉에 빠졌지만 이 사건이 왜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인지 쫓아가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17세 소녀인 노리코는 바닷가 시골 마을인 도요카와에 살고 있었습니다. 노리코의 가족은 행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독단적인 아빠의 말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딸들이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데도 아빠는 아랑곳 없이 자신의 행복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리코는 동생 유카와 함께 길을 걷다가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인 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귤은 코스프레 교복을 입고 모든 여자들이 있는 판타지 학교라는 곳에서 휴지를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귤은 행복해 보였고 노리코는 자신의 길을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귤이 부러웠습니다. 동생 유카는 귤이 창녀일 뿐이라며 노리코더러 바보라고 했지만 노리코는 그때부터 수업을 빼먹고 성인 여자를 위한 소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여름부터 노리코는 페어닷컴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해 미치코라는 아이디로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 우에노역 54는 오래전부터 페어닷컴의 여왕이었고 전국 여고생의 절규 같은 말을 자상하게 들어주는 언니였습니다. 페인 오호, 김목, 심야, 부서진 댐, 우에노역 54. 페어닷컴의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노리코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도쿄에 있었고 노리코는 도쿄에 가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촌들이 도쿄의 대학에 진학한 뒤로 임신해 돌아오는 것을 봐온 아빠는 노리코가 도쿄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2001년 12월, 그날도 노리코는 밥을 먹지 않는 것으로 시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단호했고 노리코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낡은 집이 자주 그러했듯 정전되자 노리코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정신없이 짐을 싸 가출하게 됩니다. 노리코는 무작정 도쿄로 가서 PC방을 찾았고 페어닷컴에 접속해 우에노역 54에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다음 날 우에노역 보가남 54번 앞에서 만나게 된 우에노역 54의 이름은 쿠미코라고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온 쿠미코는 노리코를 데리고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반갑게 가족을 맞아주었습니다. 쿠미코가 할머니에게 인사했을 때 할머니는 감동해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노리코는 처음 보는 따뜻한 가족의 모습에 이 가족과 살고 싶어질 정도로 감동했습니다. 할머니와 아쉬운 작별을 하고 다시 봉고차에 올라탄 쿠미코의 가족은 다음 할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할머니도 처음의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반갑고 따뜻하게 가족을 맞아주었습니다. 단란하고 완전한, 이보다 더 가족다운 가족은 없을 정도로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쿠미코가 하고 있는 일은 가족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가족이 되어주는 렌탈 가족 사업이었습니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몇 시간 또는 하루 가족이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더 긴 시간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1년 또는 10년, 20년을 가족으로 지내주기도 했습니다. 쿠미코는 매일 밤 8시에 우에노역 54번의 보관함을 열어봅니다. 그 보관함 속에 온갖 잡동사니를 넣어놓고 아빠가 주신 선물, 어릴 때 입었던 옷이라는 둥 이름을 붙여 추억이 담긴 물건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노란 장화는 엄마가 처음으로 사주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쿠미코가 어릴 때 길에서 주운 한 짝의 장화일 뿐이었습니다. 쿠미코에겐 사실 추억이 없습니다. 쿠미코는 신생아일 때 우에노역 54번의 보관함에 버려졌습니다. 노리코는 쿠미코와 같이 과거를 날조하고 새로운 여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노리코라는 이름을 버리고 미치코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원하고 꿈꾸던 자신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미치코와 쿠미코는 매일 다른 사람이 되어 고객이 요구한 가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치코는 꽤 소질이 있는 연기자였습니다. 아무런 사전 정보도 주지 않는 쿠미코를 따라가서 눈치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잘 대처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역할에 깊이 몰입해버려 울고 있는 아빠와 더 입자고 쿠미코에게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은 그럭저럭 일반적인 가족 렌탈 주문이었지만 때로는 특별한 주문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부서진 댐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부서진 댐을 죽이고 싶다는 의뢰였습니다. 부서진 댐은 아내를 증오하는 남자에게 가서 아내 대신 잘못을 빌었습니다. 행복한 살인마는 내 잘못을 이제야 알았냐며 부서진 댐을 몇 번이나 칼로 찔러댔습니다. 부서진 댐은 행복하게 역할을 마치고 죽어갔습니다. 미치코와 쿠미코가 만난 지 6개월 뒤 사건이 일어납니다. 쿠미코는 언젠가 미치코가 이런 큰 무대의 역할을 받아들이기를 바라면서 미치코를 데려가서 현장에서 보게 했습니다. 신주쿠역 8번 선로 오전 7시 29분 함께 지내왔던 54명의 여고생 친구들이 들어오는 열차에 투신합니다. 신주쿠역은 피바다가 되었고 각 신문과 방송에서는 이 사건을 크게 다루었지만 그 본질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 어떻게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여고생 54명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유카는 언니가 가출하자 언니의 흔적을 찾아 페어닷컴에 접속했고 요코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며 사람들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자신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읽게 됩니다. 유카는 자신이 가출했을 때 일어날 일들을 상상하며 노트에 글로 쓰기 시작했고 글을 쓴 다음 날 언니를 따라 가출했습니다. 유카가 가출하자 유카의 상상 속 시뮬레이션이 거의 현실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것은 유카의 시뮬레이션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아빠 테츠조는 유카가 남겨놓은 글과 딸들의 흔적을 조사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딸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아빠였는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아빠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빠 테츠조는 그동안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몇 가지 확신을 노트에 적습니다. 첫 번째, 자살클럽은 실존한다. 두 번째, 페어닷컴이 회원을 모은다. 세 번째, 화면에 나타나는 흰 점과 붉은 점은 자살한 사람의 수다. 네 번째, 흰색은 남자고 붉은색은 여자다. 아내까지 자살하자 아빠 테츠조는 두 딸을 찾아 도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간신히 찾아낸 딸들을 보기 위해 친구를 시켜 가족을 렌탈합니다. 노리코는 첫째 딸 미치코, 유카는 둘째 딸 요코, 쿠미코는 아내 타에코 역으로 렌탈합니다. 테츠조는 장롱 속에 숨어 있다가 쿠미코가 시장에 간 사이 튀어나오지만 딸들은 더 이상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짧은 영상에서는 소개해드릴 수 없었지만 영화 노리코의 식탁은 4개의 시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니 노리코, 동생 유카, 신생아일 때 지하철 보관함에 버려진 쿠미코, 아빠 테츠조가 각 챕터마다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해야 할 이야기가 많기에 2시간 반이나 되는 아주 긴 영화입니다. 엄청난 철학적 메시지를 던지는 영화이고 그 철학적 메시지가 다시 봐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뒷부분으로 갈수록 굉장히 난해한 대사들이 많이 나오고 모든 게 어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 한마디가 있다면 당신은 당신과 관계하고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모든 것을 함축한 말이기에 각자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할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는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너와 관계하는가? 너와 가족은 관계하는가? 취향의 문제이기에 어떤 분들에게는 이 영화가 굉장히 별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영화가 인생 영화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